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는 아니었군요. 네. 새로운 인물들의 또 새로운 2기 정부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요. 오바마 2기 정부. 이제는 또 동북아의 이목이 한국의 대선으로 또 쭉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또 뭐 후보 진영마다 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들고요. 우리가 또 심사숙고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어느 공약보다도 이 한반도 관련한 공약 예의주시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 예, 오늘 뭐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네,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이 지난 5월 달에요. 5월 달에 무궁화 위성이 전파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 또 5월 달에 한 게 이제 좀 보도가 나온 이유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예. 언론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5월이 아니라 3월이었고요. 3월이었나요? 네. 예, 예. 올해 3월 달에 무궁화 5호에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그래서 북측에 이제 그 대형 안테나 그 전파 발신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전파를 쏴가지고 무궁화 5호를 이제 공격했다는 건데요. 무궁화 5호가 어떤 위성이냐면 그 민군 겸용 통신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위성이라서 이 군사용 위성을 이렇게 시험 공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군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평양 인근의 대형 안테나에서 엄청난 양의 교란 전파가 발사가 돼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위기 대응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믿을만한 건가요? 근데? 일단 뭐 갑자기 이제 나온 건데 네. 음, 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특이한 건 이제 3월 달에 공격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네, 이 네. 부분이 좀 이제 의문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사실이라면 북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북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있었는데 주로는 EMP 폭탄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MP 폭탄이라는 게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해가지고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단순히 그냥 이 전파 발신 장치를 통해서 특정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뭐 미사일에 위성 그 EMP 폭탄을 실어가지고 뭐 쏘아 올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지상에서 그냥 전파를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군용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걸 북에서 시험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북의 이 전자전 능력이 상당히 강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몇 가지 이제 의구심이 있죠. 왜 3월 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발표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또 이 북풍 그런 색깔론과 관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때 그 뭡니까 대북 전단 살포 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NLL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단일화 이슈에 묻혀가지고 이런 북풍 논란 이런 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다시 좀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울 시내에서 보신각이었던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 그 탈북자 단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 북한 뭐 뭡니까 북한의 국기를 찢는 뭐 그런 퍼포먼스 하면서 무슨 종북 세력 뭐 몰아내자 뭐 이런 시위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이 북풍 색깔몰이를 해보려는 그런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도 우려가 좀 됩니다. 네. 그러네요.
3월 달에 일어난 일을 갖고선 지금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실제 전자전이라는, 아니, 뭐,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북의 EMP 폭탄과 관련해서, EMP 탄 관련해서 뭐, 대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민간 방송으로 계속 뭐 네네. EMP 탄, 예, 네. 슈퍼 EMP 탄,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한국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대응해왔던 시나리오가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가 네, 전자 이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령부와 직접 이 전파로 통신을 하고 각 부대와 뭐 심지어는 개개인의 이 장병들까지도 다 이 스마트폰 비슷한 걸 들고 다니면서 이 지침을 받고 뭐 장병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사령부로 직접 전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첨단 군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파 방해 강력한 전파 방해로 인해서 전자기기들이 마비가 된다면 사실 그동안 훈련해 온 게 완전히 이제 먹통이 되는 네. 그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럽단 말이죠. 뭐 그런 진짜 있었던지 없었던 간에 지난 수개월 동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이제 와서 대선 한 달 남겨놓고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하나는 실제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냐. 예, 그냥 그 전파 발신으로 어떤 군용 위성이라는 것이 뭐 순간이나마 마비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그 한국전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대응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과 이런 걸로 쭉 나갔단 말이에요. 전혀 도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화 국면을 쭉 펴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미 국무부에서 한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11일 날 이 인터뷰 한국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일 관계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계속 협력하겠다. 그리고 강력한 한일 관계 유지가 역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은 대북 정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올 여름이었죠.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거 체결을 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한일 간의 이 군사 협력이 좀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면서 이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이 어떤 대선 개입 간섭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 이 한일 관계, 뭐 한일 군사 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밝힐 것 이것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한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뜻은 아닌데 정반대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거 내용만 보면은 한일 관계를 가장 중요시할 것 같은 후보는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예전에 64년, 65년도에 한일협정, 미국의 말을 받자와 한일협정을 했던 분의 딸이 지금 있잖아요. 예, 예, 그때도 미국이 이제 한일협정 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죠. 이번에도 또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것을 또 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지난주에 박근혜 후보가 그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제 네,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거기 예. 이제 그 외국 신문사에 이 한국 특파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 대선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정희 후보가 오늘 아침에 했죠? 예. 이정희 후보가 가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재밌는 거 있었어요. 아, 잠깐 본론 얘기하기 예, 전에 예, 벌써. 산케이 신문 기자가 네. 산케이 신문이라고 그 일본 일본의 보수 신문이죠. 신문이잖아요. 예, 네. 산케이 신문 기자가 이정희 후보에게 중국 패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는데 이정희 후보가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가 더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네. 예.
기사를 막 봤습니다. 그런 일이 예. 있었죠. 네. 아 근데 그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간담회에서는 네. 일본의 그 어느 신문사인지 기억은 안 나고 일본 신문사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답변하는 게 한일 한일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뭐 네. 한일 FTA도 추진하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일 경제 관계를 뭐 잘 가져가야 된다. 막 한참 그 얘기하다가 아, 근데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한일 이 협정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예. 앞으로 뭐 한일 경제 협력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소린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본인 그 질문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뭐 해외 이제, 그 신문들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니, 뭐, 음,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외국 기자들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러니까 네. 정식 기사로는 쓰지를 못하고 트위터에다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아무 내용이 없었다. 아무 예, 내용이 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게 하여튼 네덜란드 출신 기자가 네. 그런 트윗을 날린 거 봤어요. 너무 완전. 국격에 참 네. 추락이 느껴지는 아니, 순간. 한일 군사협정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을 또 무마시키려고 독도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막 듣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뜬금없이 경제 아니 얘기를 어떻게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한일 군사협정 얘기를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참 이거는 취업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번에 대학 입시에 면접 수능 공부하는 면접 예. 보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참 웃긴 일이죠. 통탄스러운 일이죠. 웃기다기보다는. 자, 성김 주한미 대사가 오바마 지선 후에 처음으로 대북 정책을 그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서울의 롯데 호텔에서 있었던 그 국방 포럼이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우리는 북한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미국이죠. 성김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오바마 일기에서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전략적 인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뭐 대화도 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이게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뭔가 진척을 관계를 뭐 더 발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퇴보를 하든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뭐 이렇습니다. 육자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장본인은 북한이다. 미국은 진지하게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답을 했다. 북한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과 한국은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미 관계 그리고 육자회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중단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반성이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보여왔고 육자회담 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육자회담 이행이라는 건 육자회담의 가장 이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에 나온 상호 주권 존중 이 부분을 미국이 다 깬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합의들을 지키지 않을 거면 우리도 더 이상 대화를 진척시킬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육자회담을 중단을 선포한 건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뭐 계속해서 북한이 뭐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는 응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논의할 준비를 해야 될 곳은 이제 미국이다. 그래서 성김 대사의 이런 발언들은 결국 미국이 대북 정책을 새롭게 뭐 고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고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오바마 2기에서 지목되고 있는 게 수전 라이스입니다. 수전 라이스가 음, 그 예전에 유엔 아마 대사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북 그 뭡니까 봉쇄 그 경제 제재 법안에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대북 적대 정책이 뭐 새롭게 뭐 대화 국면으로 바뀐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곤돌레자 라이스 언니인가요? 막이에요.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라이스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자, 14일에는 안철수 후보가 안보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새누리당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혹평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예, 일단 그 제목을 이제 이거 안철수 후보의 그 캠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 분야 공약인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7대 정책 약속 뭐 했는데 중요한 것 좀 보면 전쟁 억제 및 위기 관리 능력 완비 뭐 그런 내용이고 이건 뭐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라서 특별히 문제 안 되는데 두 번째가 NLL 사수와 영토 주권 수호. 그래서 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지상 해상 공중 경계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 태세 강화.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지금 그 이명박 정부와 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좀이 보수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강경하다. 반복적이고 좀 강경하다는 게 느껴질 수 있고 NLL 문제에 대해서 뭐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정치를 해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정치 외교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경 뭐 의사 하다가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하다가 그다음에 경영 하다가 뭐 이런 이제 일만 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 이제 캠프 구성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올바른 정책들을 제시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새누리당과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서 참 우려가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 어쨌든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남북관계 전문가들 중에는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나 이런 때 이봉조 나름대로 차관 있었죠, 예, 통일부 차관. 나름대로 네.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NLL 관련해서 이런 얘기 뻥뻥 해버리면 곤란한데 내용만 봐서는요. 그 슬로건과 예, 내용만 봐서는 새누리당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만약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예, 예. 보여집니다. 네. 뭐 더 계속 그거죠. 한미 예. 군사동맹 네. 추진. 예전에 그 언제죠? 지난주였던가요? 뭐 2007년에 아니 문국현 씨가 좀 생각이 나서요. 아, 예, 문국현 씨도 그때 당시에 그때 분위기엔 사실 그게 어울리진 않았는데 NLL 갖고선 굉장히 아, 보수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럼 보수적인 수준이 아니라 네네. NLL을 더 북쪽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을 예, 해서 예. 아주 깜짝 네. 놀라겠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반북 진보라는 새로운 네. 분야를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뉴레프트인가요, 이 그러면? 네. 반북 진보라는 거는 뭐 지금도 약간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분단 국가에서 분단의 한 일방을 반대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서 진보를 얘기한다거나, 이 대북 간에 있어서도 약간 그 열린 자세,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보다 닫힌 자세는 아니고 고정관념, 이걸 고수한 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진보의 그 잣대 기준에 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좀 공통성이 있는 게 네, 문국현 후보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대선에 딱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그래서 그때 안철수 많은 예, 어려움을 초래했죠. 예, 네.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네네. 할 것처럼 하다가 끝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네네. 지금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기업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아가지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정치인으로 쫙 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뭐 단일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상당히 그러고 보니까 문국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의심을 좀 스스로 벗으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과거에 비추어서 또 미래를 전망하고 예견하는 것이 우리가 나름 또 지혜라면 지혜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할 수 예.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것이 오해라면 적극적으로 벗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SCM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한미 안보 정례 안보 회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SCM에서 나와서 논란이 된 미니 연합사도 등장을 했죠. 예, 그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 한미 전작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라고 해서 일단 이제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 유지 발전
이렇게 해서 한미 동맹 강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한미 연합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 연합 지휘 체제를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이제 2015년에 전시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 한미 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나면 그럼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뭔가 이게 하나의 지휘 체계에 놓여 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합 지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에 새로운 한미 연합사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네. SCM에서 합의됐던 건데 여기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온 뿐만 아니라 이 재밌는 게 한미 연합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때 SCM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국군이 지휘를 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군이 계속 지휘해줬으면 좋겠다. 국방의 효율을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우리를 지휘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진짜 김관진 국방장관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그대로 딱 나와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한데 이 부분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있죠. MD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 체제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 전략 지속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하는 선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날아오는 걸 이제 맞추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게 있는데 한미 공동으로 억제 전략을 하겠다 이 얘기는 한미 공동으로 M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MD 시스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이명박 정부조차도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차마 가입하지 못한 미국의 MD에 동참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감시, 정찰, 탄도탄 방어 등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능력 확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탄도탄 방어라는 게 결국 MD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MD를 추진을 하고 미국의 MD 시스템에 동참하려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어쩌다가 이 현재 한미 정부 있잖아요. 현재 한미 네. 정권의 국방부가 양국의 국방부가 써준 것 같은 안보 정책이 나왔을까요? 그게 정말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애초에 정치계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신은 이 안보 분야는 보수고, 국내 이제 내정과 관련해서는 정치 분야는 진보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스스로 잘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안보, 외교, 안보, 통일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전에 저희 이제 그 채널 615에서 각 후보들의 통일 외교 정책 분석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이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평화를 지키겠다. 이게 전형적인 보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이제 논리라면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 전쟁 위기를 가시고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논리인데 이 보수적인 논리에 그대로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 발표 시점에서 이제 좀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14일 날 발표했거든요. 14일 날 오전에 이 국방안보정책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4일 오전에 두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 간의 이제 후보 단일화 협상이 두 개 분야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협상 전체 이제 협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깨졌죠. 단일화가 이런 식으로는 협상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안철수 후보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통일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 공약을 발표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후보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협상팀이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을 이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이 단일한 내용으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포한 게 마치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제 반복적인 좀뭐 심하게 말하면 반복적이고 이런 보수적인 이 안보 정책이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서 항의의 표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내심 이런 문제도 하나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정확하게 또 시점이 일치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들어서 좀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 지금 정치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도는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이제 이 정권 교체보다 정치 쇄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 국방 안보 정책의 어떤 보수적인 국방 안보 정책이 하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에서 보수면서 정치나 경제에서 진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그 구태의연하고 그 벗어버려야 될 것은 이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색안경이거든요. 이것을 벗지 못하면서 정치 혁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분단된 한국 상황에서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그 색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어, 진짜 큰일이 난다. 예, 저는 안철수 씨 이후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도 결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인사로 남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라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 통일로 간